저는 우리 아이들을 개발한 영유아교육 디자인 연구소 수장입니다. 이 개발한 지는 22년에 개발이 됐어요. 상용화되고 제가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트 안에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얼마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뭐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러한 어플로 우리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주위에 개발자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2년에 만들고 23년에 이제 좀 더 보완했어요. 보완해서 거의 90% 이상의 완성도를 하고 이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가 저는 이 사용할 때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 표지며 사용할 때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수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이번에 개편되는 큰 표준보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큰 이변이 있었죠. 그래서 6개 영역, 2월까지는 6개 영역이었다 이제 5개 영역까지 바꾸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 이제 5개 영역을 다 적어 내려가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느라 아마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전에는 2월 거까지 적으셔야 되니까 우선은 그때는 손대지 않고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요거 업로드하느라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아마 학기 초에 적응일지 이런 것도 막 적으시겠지만 이제 3월 10일 정도 이후에 돼야 선생님 좀 더 정신을 가다듬고 관찰일지라도 적으려고 하는 조금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원장님들이나 다른 여타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카톡 오면서 질문할 때, 이제 좀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기관장의 원장님이나 주임교사 선생님의 손을 조금 더 떠나서 이제 반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스며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조금 더 소통하는데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일지도 적고 적응 일지도 적고 하루 나도 이제 신유 아이들하고 이제 좀 몸이 맞춰졌구나 하는 시기가 아마 3월 셋째 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8시랑 내일 오후 5시, 그다음에 24일 1시 이렇게 3번 진행할 텐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좀 다르다면 여러분의 질문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 전달드리고 요 녹화본을 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보셔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관찰지 사용하신 분 누구든지 보셔야 되니까 요 내용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마 너무 피곤해서 듣다가 20분 만에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주무시면 됩니다. 녹화본 보시면 돼.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선생님들의 관찰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 그다음에 제가 그 무료 교육을 공지하면서 개편된 보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했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6시간, 6시간이죠? 거의 대면 4시간이고 온라인 2시간 이렇지 않나요? 6시간 다 강의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나요? 신규로 채용된 선생님은 어떻게 듣나 모르겠어요. 아마 찾아서 들으셔야 할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직무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거의 다 들으셨죠? 영화반 선생님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개정된 표준보육 과정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던가요? 저는 이거 개정된 표준보육 과정 저 강의 또 할 거예요. 4월에 할 거예요. 4월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냥 기초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걸 활용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4월에 할 겁니다. 그런데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너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놀이 기록을 그 배움 기록을 해야 되고 배움 일기를 해야 되고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제발. 그걸 연계성 있게 적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저하고 연습할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발 예전에도 관찰일지 할 때 뭐 일상과 놀이를 분리해야 되는 그거 하나도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믿지 마시고 온전히 이 아이의 발달 변화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교육부로 통합이 되었죠. 부처로 통합되고 아주 미비하지만 작게 처음 시초가 변화된 건 영희세 표준보육 과정이 5개 영역으로 개편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누리과정하고 영역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아와 융아를 통합해서 영유아 교육과정으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에 아마 전 단계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네요, 혼자. 이거 나중에 우리 유보통합 되면 0에서 5세. 왜냐하면 지금 유아교육 과정.
그래서 유아반은 누리과정이라고 하지만 유아교육과정이 있고 표준교육과정은 어린이집 교육과정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처가 통합되니까 하나의 전체 연령, 그러니까 요즘 이음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전체 연령을 통합할 수 있는 0세부터 5세 아이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이겠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하면 어떤 인간상으로 키우는지 이게 쫙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가 이 6가지로 나누지도 않아야 될 5가지 영역을 좀 통합하고, 이 5가지 영역을 이제 연령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0세부터 5세까지 쭉 연령을 짜서, 지금은 누리과정이랑 똑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령을 쭉 짜가지고 0, 5세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인데, 우선 이 개편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말 바뀐 건 이 영역밖에 없어요. 안의 내용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안의 내용을 처음 들었다 하시면 선생님은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원래 이 표준교육과정인 건 선생님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원래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 바뀌었구나. 또 그 안에 내용 중에 아, 좀 용어가 선생님들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바꿨구나. 이거는 굳이 0, 1세, 2세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냥 묶었구나. 이 정도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교육이다 보니까 시수가 중요하죠, 시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 사례며 현장에서 막 다양한 활동들 좀 안내를 해 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배움이다. 배움을 읽어야 되고, 배움을 기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뭔가 기록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이제 제가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싶은 것까지 막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새로운 교육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외부 교육. 배움 읽기 교육 과정, 놀이에서 배움을 어떻게 찾아내냐. 그런 거 안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현장에서 정말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관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큰 틀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작성하는 게 얼마나 미흡한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평가지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적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개편된 평가제가 24년 7월 정도에 개편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찰 일지를 매달 보진 않아요. 매달 보진 않아요. 근데 뭐만 보냐면 연희의 총평을 봐요. 연희의 총평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분,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처음 오신 선생님. 자, 평가지에서 매달 관찰일지를 기록을 확인하지 않지만, 그러면 매달 관찰일지 적어야 될까요? 안 적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평가지에서는 이제 연일 총평만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되게 간소해져서 빨리 가요. 확인해야 될 서류가 짧다 보니까. 양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연휴에 총평을 확인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매달 관찰일지 적어야 될까요? 적지 않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관찰일지. 왜 작성해야 될까요? 제가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적어야 될 것 같죠? 왜 작성해야 될까요? 작성해야 돼요. 당연히 작성해야 돼요. 가끔 평가지에서 안 보니까 이거 안 적어도 되지 않아요? 하는데 그건 선생님의 직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육일지는 현장 관찰 나오기 한 달 전에 적죠. 그죠? 한 달 전에 그 적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거 평정하죠. 그럼 선생님도 보육일지 적어야 안 적어 적어야 돼요. 그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평정은 연휴에 평정을 하지만 매달 아이들을 관찰과 기록하는 거 선생님 고유 업무예요. 이걸 안 적으면 안 돼요. 꼭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월별 누적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연희의 총평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아이를 6개월 봤다, 어떠한 기록이 없다, 이걸 통찰해서 연희의 총평 한 번으로 잘 적어내리지 못해요.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꾸준한 병원 기록 관리가 되어야 이 사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단 한 번만 보고 막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은영 박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매달 매달 기록한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아, 6개월간에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를 적는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해서 월 1회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안 적으면 안 돼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평가제에서 평가제 기준이 아니라 보육사업 안내책자 교사
업무가 기준인 겁니다. 관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보유기초도 잘 적어야 되고요. 관찰 기록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의의 총평을 확인하지만 연의의 총평을 봤는데 우리 선생님 이상하게 적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복사해서 적은 거 아니야? 하고 보면, 선생님, 이거 죄송하지만 1학기 이거 연의의 총평한 요 앞에 앞부분 1학기 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할 수가 있어요. 요청할 수가. 왜냐면 소리가 너무 크면 줄여주세요, 선생님. 소리 너무 커요. 제가 못 줄여요. 제가 못 줄여요. 소리가 너무 크면 선생님 볼륨을 조금 낮춰봐봐요. 그죠? 다른 선생님 소리 너무 커요. 나 못 줄여요. 죄송해요. 소리 크다는 거 처음 들어봐. 그래서 연예 총평 작성했는데 선생님의 앞에 부분 작성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연예 총평만 본다고 해서 줄여도 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분도 많이 커요. 작게 얘기할까요? 작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연희의 총평만 확인한다고 안 적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서 들어야 되나? 다른 선생님들 많이 커요. 여기 오늘 제가 1시도 있고 5시도 강의해서 많이 크진 않을 건데. 우선 참고해서 할게요. 자, 그래서 평가지에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아이들은 평가지에 충족이 됩니까? 당연히 충족이 됩니다. 발달 변화를 제대로 체크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족이 되는데요. 더불어서 제가 뭘 자랑하고 싶냐면 충족은 되지만 관찰자들이 이건 너무 잘 적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막 사진을 찍어 가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찰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족이 된다는 거 새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1학기 한 달 한 달 동안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아이들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1년을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선생님이 무슨 달에 아이 변화가 컸는지, 어떤 달에 아이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발달 변화가 없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달 매달 작성하고 그걸 제가 다 데이터화해 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달 매달 작성한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무료 강의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은 관찰일지는 어떻게 평소에 작성하세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영역별로 막 나누어서 적는 데도 있고, 저희 관찰일지 안 적어요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적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혹은 우리 그냥 아이마다 그냥 통합해서 한 두세 줄 적어요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은 관찰일지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이거 답을 안 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관찰일지를 작성했는지, 내가 관찰일지 수기로 대부분 많이 적으실 거예요. 관찰일지 작성했을 때 어떤 내용을 많이 적었는지. 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찰일지를 작성해야 할 것들을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의 관찰일지는요, 생활기록부요,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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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생활기록부. 자, 요 생활기록부 어디에서 배부하죠? 이거 유치원 생활기록부면 사립 유치원에서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어디에서 많이 배부하죠? 생활기록부? 어디에서 이거 한번 자제분을 키우신 분은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생활기록부 어디서 받아보셨을까요? 생활기록부 못 받아보셨다. 맞아, 학교도 있어, 학교. 학교 나이스에 들어가면 있죠. 생활기록부 있죠. 맞아요. 학교도 있고요. 병설, 단설도 있어요. 병설, 단설.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은 이제 병설 선생님, 임용을 친 병설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관찰일지가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건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이 아이 온전한 한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 1년에 선생님만 고유적으로 발달 변화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 들어가면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나 이런 거 많아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우리 아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혹은 우리 아들을 사용할 때라도 이거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잘 써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책에 교육부에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우리 아이들 그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몇 개만 추출했어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적으려면 이게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법들이 돼. 이거 관찰일지, 관찰일지.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법이에요. 매달.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드러나는 내용을 적으려면 유아의 발달적 특성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문장 예시안으로 아래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놀이의 특성과 맥락이 드러나고 발달적 특징 기술이 되고 5개 영역, 유한한 5개 영역이죠. 5개 영역 내용의 기술이 되어야 되고 추구하는 인간상. 이걸 이제 도식화하는 거 이건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 이렇게 작성하는 선생님 계세요? 아이의 기존에 사용했던 활동들, 그 다음에 발달적 특성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연령에 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5개 영역 중에 어디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추가하는 인간사과 뭐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바깥놀이에서 훌라후프 돌리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뭐라 적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냥 놀이하고 일상만 나눠서 적으면 돼요 하고 제가 전체 다른 기관에 가서 관찰일지를 보면 이게 정말 이 아이의 한 달의 발달을 대표하는 건가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치세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선생님은 너무 막막하니까. 그래서 보면 이 한 달에 한두 줄이 정말 이 아이의 온전한 한 달을 대표하는 문장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바깥놀이에서 훌라후프 돌리기를 좋아하며 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제가 컨설팅 갔던 선생님도 뭐라고 적냐면 바깥놀이 할 때 훌라후프 돌리는 걸 좋아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하고 끝내요. 그런데 여기서 발달의 특징을 보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돌리는 특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개 영역 중에 도구를 활용해서, 이거 신체 운동 건강에 있죠. 도구를 활용해서 신체 활동에 능숙하게 참여하는 거죠. 훌라후프를 사용했으니까. 이것과 연계가 되고, 이것과 건강한 사람.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방법을 알려주며 다른 친구가 돌릴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요걸 이제 맥락으로 적으면 바깥놀이에서 훌라후프를 떨어뜨리지 않고 돌리는 등 도구를 활용한 신체 활동에 능숙하게 참여하고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돋보인다. 이렇게 원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까 왜 생활기록부 봤다 그죠? 그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은 앞으로 관찰일지를 적을 때, 나의 관찰일지가 아이의 온전한 1년에 1학기에 2번 외부에 공표되는 발달의 특징을 잘 드러나는 내용이어야 되겠구나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표준교육 과정이든지 나중에 영어5세 교육 과정이 나와도 추가하는 인간상의 부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안내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줘요. 여기 보면 유아의 특성이 드러나면서 영역에 잘하는 걸 할 때는 5개의 영역을 좀 기술을 하고, 여기 보면 놀이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뭐 말, 표정, 움직임 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개 영역. 어떤 영역을 잘하는지 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인가사. 이게 항상 들어가죠, 세트로. 그랬더니 산책하면서 자연에 발견한 돌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려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여기 보면 경험기술, 꽃잎을 말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꾸미기 재료로 활용하는 등 자연물을 미술 재료로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이 색깔로도 잘 해놨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잘된 모범이 되는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병설 선생님도 이렇게 다 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적다 보면
한 달에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샘플 저기 안에 있는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한 달 동안 발달사고면 3제 이렇게 됩니다 하며 영역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책도 있고요.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는 악기 다루는 거, 뭐 다양한 거. 5개 영역 아주 골고루 작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요 정도 혹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5개 영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샘플이에요. 요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요 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2가지 책에 이거를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이거를 아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관찰일지예요. 관찰일지. 어떠한 발달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이 아이 상태가 어떤지 작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선생님들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선생님도 알게 모르게 계속 뭔가 개정이 되고 뭔가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술하고 아이를 종합해서 특성이나 변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학교에서 많이 봤다고 했죠. 나이스. 유치원은 나이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나이스에 들어가면 여기 연령에 아이들 발달상을 기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매달 또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4세 유아 이게 우리가 작성하는 관찰 일지예요. 1학기 이거 1학기 총평인 거야. 1학기 초에는 이렇게 하였으나 움직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써 내려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공부가 뭐냐면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범주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우리가 이제 유아받은 누리과정이라는데 그 안에 나오는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로 나오고 그 세부 항목이 있죠.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원래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걸 골고루 선생님이 계획을 해야 되고, 놀이가 중요하지만 그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골고루 어떤 영역의 발달이 일어난지는 선생님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노는구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배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내뱉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준교육과정 범주, 누리과정에 있는 범주를 다 외워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거 외우면서 쓰는 선생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볼 수 있는 건 이 그 표준교육과정 범주가 이렇게 표로 된 거 있죠. 표로 된 거 있고 그거에 선생님이 본 따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된 혹은 잘 연습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누군가가 영유아 관찰일지를 작성했던 샘플을 주는데 그 사람이 잘 썼는지 선생님들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썼다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썼지 않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샘플이 필요할 수 있죠. 어떻게 도대체 쓰지 않는데 그 샘플은 아이여야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표준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끌어오고 발달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빠르게 바뀌진 않겠지만 5년 뒤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연습이 잘 되지 않은 선생님은요, 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작성은 이런 생활기록부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는 게 선생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린이집이 너무 좋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만큼 아이를 유치원 선생님들도 잘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만큼 헌신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없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이 좀 더, 선생님한테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외부적으로 좀 다른 자료도 만들고 강의도 많이 부모 교육도 막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랬을 때 첫 번째 선생님이 가져야 하는 거는 이런 전문성이에요. 무조건 부모님한테 존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 비교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덮을 수가 없어요. 최소 우리 반
내가 맡은 반 아이의 연령의 표준보육 과정 범주에는 어떤 걸 다뤄야 하는지는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말 잘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령에는 몇 단어를 해야 되는지, 상황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연령에 이걸 해야 되는 걸 아셔야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존대해 주세요 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도요. 유치원은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생활기록부를 학기 말에 쫙 출력해서 주고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잘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 한 3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육일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관찰일지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선생님이 성장이 없어요. 더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을 딸딸딸딸 외워야 아이들을 보일 텐데 그런데 선생님은 맨날 교육을 들어가면 뭘 궁금하냐면 기록하는 거. 이렇게 적으면 통과돼요. 이렇게 적으면 평가지에 통과돼요. 이것만 계속 궁금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찰할 때 되게 중요한 건 80% 선생님이 지식이에요. 선생님 많이 알아야 보여요.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잘 노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선생님 발달도 알고 영역별 범주도 잘하면 맞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진짜 하네. 아니, 쟤가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라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 쟨 다른 애보다 빠르구나 이거밖에 안 보여요. 선생님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없는데 기록을 잘하려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해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아무리 관찰지 교육을 해도 다시 리턴되고 다시 리셋이 되는 걸 보고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을 느끼고 그래서 기초적인 거. 선생님들이 아주 주관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 단계에서 표준보육 과정을 범주별로 다 넣어놓고 이거를 체크하면서 잘 해 나가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회원가입 하는 것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 신학기 혹은 사용법 안내니까 회원가입 하는 것부터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검색만 하면 나오긴 해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 들어가면 로그아웃을 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약관 동의 하고요. 다음을 누르고 여기 보면 일반 회원, 기관 회원이 있어요. 자, 일반 회원은요, 선생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일반 회원 굉장히 회원 수가 많아요. 선생님 개별적으로 가입했어요. 요즘은 뭐 비용 청구 많이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데는 정말 돈을 안 아끼신 거예요. 자, 기관 회원은 뭐냐면, 기관 회원은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반 회원은 선생님이 가입해서 그냥 기관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쓰고 싶다 했을 때고, 기관 회원은 원장님이 대표로 한 분이 가입하고 선생님, 우리 원에 있는 선생님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한 선생님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원과 기관 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 기관 회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아무리 클릭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다들 이거 정말 전화 많이 하거든요. 아니, 본인 인증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인증하기를 누르면 우리 인증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든 인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본인 인증하고 통신사 인증이 다 될 거예요. 저 이거 안 할게요, 우선. 통신사 인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기관 회원할지 일반 회원할지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에 기관 회원할지 일반 회원할지 하면 돼요. 아마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일반 회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본인 인증하고 일반 회원으로 처음에 기간 회원 하고 나서 본인 인증을 하면 다시 일반 회원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증하고 나서 기간 회원으로 선택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자, 로그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 회원, 기간 회원 가입하는 거 요거 조금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이요. 이제 선생님들은 내가 담임 교사니까 별다른 걸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관회원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등록해야 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관회원은 원장님께서 선생님을 등록해야 그 선생님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관찰 노트에 들어가서 다른 거 말고 관찰 노트에 들어가서
관찰 노트에 들어가서 아마 결제하기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관리가 있어요. 기관회원 같은 경우. 이거는 일반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관리에 들어가면 선생님 이렇게 등록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등록을 누르고 선생님 이름 또 누구로 할 거예요? 연예인. 선생님 이름. 그다음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이메일 하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하시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선생님이 돼요. 아까 고현정 선생님 여기 있죠?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모든 우리 원에 있는 관찰일지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원장님이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원장님이 딱 등록하면 선생님한테 카톡이 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이건 신입 원장님들이 아마 기존에 사용하신 분 이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다면 여기 다시 선생님 등록해야 되겠죠. 혹은 중간에 선생님 바뀌었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 오신 선생님 이렇게 등록했어요. 원장님이 이메일, 로그인 하기 위한 이메일을 등록했는데 비번은 등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비번은 어디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거 개인정보잖아요. 원장님께서 이메일하고 비밀번호까지 등록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로그인하죠? 회원가입 다시 해야 하나 물어보시는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등록했으니까 이 이메일이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비밀번호는요,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있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공지사항에 여기 기관회원의 경우 교사 등록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교사가 처음 등록했을 때 비번은 QWER4321입니다.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기관회원의 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고 첫 번째 비밀번호는 누구나 똑같아요. QWER4321로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원장님이 등록했기 때문에 선생님 회원가입하면 이미 사용 중인 회원입니다. 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번호 정해져 있고 그 비밀번호를 로그인하면 다시 선생님이 바꾸고자 하는 비밀번호 바꾸라고 알람이 떠요. 그렇게 역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하지 선생님이 다시 회원가입하고 원장님이 그 선생님을 끌어다가 여기 넣고 하려면 너무나 번거로워서 가장 간단한 방법 원장님이 등록하고 선생님은 이 아이디하고 첫 번째 비밀번호 이 공지사항에서 모르면 저한테 1대1 문의 남기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정해져 있는 첫 번째 비번호를 이제 로그인만 하면 돼요. 선생님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3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새학기 시작이 3월이죠. 3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3월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선생님이 이직해서 혹은 뭐 불가피한 사유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작성했던 이 원화수가 다 있잖아요. 기존에 작성했던 아이디 거를 이어 쓰려면 수정을 누르시면 돼요. 수정을 눌러서 새로 바뀌는 선생님 이메일 다시 바꾸고 선생님이 로그인하려면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 선생님 연락처 바꾸고 저장하는데 여기는 또 비밀번호를 등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관리자의 1대1 문의에 이 선생님, 기존에 바뀌는 선생님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주세요. 요청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다시 QWR431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비밀번호 바꾸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급작스럽게 뭐 한 달, 두 달 뭐 대체교사 쓸 때는 이걸 아이디 그대로 써도 되지만 바뀌어 있게 됐다라고 하면 수정해서 기존에 있던 아이디 거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교사, 선생님 등록, 그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비밀번호 뭔가요? 1대1 공지사항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1대1 문의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원생을 등록해야 돼요. 원생을 등록해야 이제 그 아이의 관찰일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신규도 있고요. 기존의 원장님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1년마다 물어보려니까 정말 죄송하네요 하는데 그거 정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주 하면 잊어지지 않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원생은요. 우리가 계정을 이용할 때 선생님의 아이디 작성하고 선생님 비번 작성하고 원장님이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가입할 때는 일반 회원이든 기관 회원이든 여러분이 계정에서 본인 인증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동일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생 한 명 한 명마다 동의를 받아서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계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생은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어요. 계정이면, 우리가 반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이 아이를 좀 옮겨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 계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까 교사 수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데이터 작성이에요. 저도 볼 수 없어요. 이건 아이들의 개인정보니까 저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원생 관리 누가 됐는지 있지만 이 아이 세부 내역을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이 3월부터 바뀌죠. 그럼 관찰지도 3월부터 다시 적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반이 바뀌면 새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등록해야 돼요. 재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원생관리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은 지금 25년 3월부터 처음 사용한다 하면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반 선생님이 원장님이 원생을 전부 다 등록하면 원장님 이름으로 담임교사가 다 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담임 선생님이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아니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등록한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원생 등록하면 원생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생 등록하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작성하면 돼요. 우리 어린이집 영아 유아인지 영아인지 유아인지 선택을 해야 이 기준은 그냥 만이세 기준이에요. 만 3세가 넘어가면 유아잖아요. 그래서 영아 유아 기준을 선택해야 여러분의 체크리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영아인지 유아인지 우리 반 애가요 만 2세인데요. 얘가 좀 빠른 1월생이라 36개월은 넘는데 어떻게 돼? 그거는 반 기준, 반 기준. 영아반에 있다. 아직까지 만 2세. 뭐 애가 생일이 빠르다 해도 영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아. 근데 이름 있겠죠. 아이 이름 작성하시고 반 이름. 반 이름이 여기에 작성하는 거예요. 반 이름, 생년월일 중요하겠죠. 이 아이가 몇 년, 몇 개월인지. 사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에 상단에 있는 거. 사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 주소, 보호자, 성함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료를 조금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생 등록은 원화 카드로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캡처본 하거나 화면 출력해서 원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화 카드의 양식이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주소, 보호자, 성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페이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주소를 이 위에 있는 자료는 모든 서류에 연동이 돼요. 사진을 제외하고. 개월수, 반명, 선생님 이름, 아이 이름, 그다음 어린이집 이름.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작성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이름이 오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등록할 때 잘못한 거니까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위에는 되게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는요 임의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 주소로 하셔도 돼요. 모든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주소. 저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해서 하고 부도, 김아빠, 김엄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이름 안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원은 이걸 워낙 카드로 쓰고 싶다면 잘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공백 없이가 중요해요. 0000. 오늘도 어떤 선생님이 아니 저는 분명히 적었는데요. 왜 이게 안 된다고 할 거면 이 공백이 많아서 그래요. 공백 없이 그냥 000 하셔도 됩니다. 입소일자 뭐 3월 4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퇴소는 아직 안 했을까? 요 밑에는 연동되지 않아요. 메모는 선생님이 좀 기억하고 싶은 거 남기시면 돼요. 뭐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백 없이면 작성하고 자, 열람 패스워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 기간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작성한 내용들 내서 매달 작성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통계에서 보여드릴 내용일 텐데 통계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을 부모님이 원해오지 않고 선생님이 작성한 열람 패스워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기억할 만한 거 아니면 나중에 변경해도 되니까 A 111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부모님이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의 생년월일 넣고 이 패스워드만 넣으면 3월부터 6개월간의 검색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이의 발달 변화에 대해서. 요거 기관 회원으로 원장님이 보내주신 링크로 가입이 했는데 로그인까지 했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 관리가 안 떠요. 원장님만 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관리할 게 없으니까 원생 관리부터 보이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잘하셨어요. 로그인 잘하신 거예요. 원장님만 선생님 관리가 보여. 아시겠죠? 네네,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지금 쓰는 기간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께서 상담 오기 전에 아이의 발달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3월부터 7월까지 검색을 하시고 그 분야를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면 상담 진짜 원활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아이의 생년월일과 열람 패스워드 요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뭐냐면 여기 보면 로그인할 때 학부모 열람이 있죠. 학부모 열람 누르면 아이 이름, 생년월일, 선생님이 작성한 패스워드 이것만 하면 선생님이 작성한 아이의 3월부터 몇 월까지 검색할 수 있는 통계, 매달 자료는 아닙니다.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고 아 정말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부모 열람에 필요한 패스워드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 관리는 기관회원 원장님만 보이고요. 선생님들 여기 원생부터 보일 거예요. 원생부터. 그래서 원생 관리해서 원생을 등록하면 됩니다. 원생 등록.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 이름 이렇게 잘하시고 주소는 임의로 하세요. 우리 원의 아이들 다 내가 꼼꼼하게 해서 이거 PDF 파일로 잘 저장하고 싶다면 꼼꼼하게 하세요. 이게 워낙 카드면 돼요. 따로 여러분이 수기로 작성하고 이런 거 요즘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낙 카드로 쓸 거면 꼼꼼하게 하시고 아니면 이거 공백 없이 다 이렇게 작성하면 우선 원생관리 원화 등록이 되어야 관찰일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신입 선생님들은 원생관리 쓰는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제가 반이 바뀌어도 다시 새로 우리 반에 내가 계속해서 연임을 하지 않는 새로운 반, 영세반을 맡았는데 1세반을 그대로 이어서 맡는다면 그 아이가 그대로 오겠죠. 신입 원화 몇 명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영세반에 그 신입도 영세를 맡았어 라고 하면 원생관리에서 다시 원화를 등록해야 되는데 기존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아이들. 그러면 기존의 아이들을 이렇게 삭제해요. 맞아요. 원생 수가 초과됐다고 뜨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관에서 20명, 30명, 40명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대로 놔두고 계속 등록을 하니까 그 인원수가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 반 아이가 아닌 아이들, 우리 반 아이가 아닌 아이들, 이 아이들 있죠. 요거를 삭제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반 아닌 아이들. 자, 그러면 관찰증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썼던 관찰증 남아 있는데 원생 관리에서 지금 내가 이 반은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맡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삭제해서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신입 교사라고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삭제해야 돼요. 다른 담임 선생님들 아직 삭제를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선생님 삭제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삭제 원생 관리도 나는 모르고 이 아이를 삭제했으면 다시 복원도 할 수 있어요. 복원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아무리 등록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원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원화 관리를 아직 삭제를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명, 30명, 50명까지만 작성할 수 있지 무한대로 작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사도 5명, 15명, 10명, 15명 이렇게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아마 기관에 우리가 20명인데 더 이상 삭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을 삭제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모르겠다면 저기 1대1 문의 원장님 좀 남겨보세요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봐주면 되면서 초과했다는 건 아이들의 이제 반이 이동 있을 때도 삭제를 안 하고 하는데 삭제하셔도 됩니다. 원생 관리에서 이렇게 삭제해도 자료는 다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새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원수는 한정적이거든요. 아마 기관 30, 50. 그래서 제가 정원수로 아마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원은 35명인데요. 정원은 50명이에요. 라고 하면 제가 50명 기준으로 가입을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30으로 하면 기관 30으로 하면 5명을 초과해서 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0명 최대. 원장님 50명까지 원화 모집 하실 거죠? 라고 해서 제가 뭐 40명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맞춰준다든지 해서 좀 가입을 하라고 권해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을 못 하셔서 그냥 올해는 지금은 20명이니까 20명 하고 나중에 더 추가해야지 하면 선생님들이 계정을 여러 개 써요. 원장님이 또 20명에 또 하나 가입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최대. 정원수로 맞추는 게 좋은데 그 정원수 맞출 때 금액에서 30명, 50명인데 우리는 40명밖에 안 된다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1대1 문의 아시겠죠? 40명 기준으로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생을 등록해야 첫 번째 원생관리소 원생을 등록해야 이제 관찰일지를 쓸 수가 있어요. 관찰일지. 자, 그런데 관찰일지는 알겠는데요. 발달일지, 언어일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 하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관찰 일지는 우리가 5개 영역, 예전엔 6개 영역이지만 5개 영역의 아이들의 활동 내용이에요. 기관 등록 샘플 지금 보여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네. 네. 기관 등록 하시려면 우선 본인 인증하셔서 기관에 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정도만 해놓으세요. 그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1대1 문의 주세요. 샘플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발달 일지하고 언어 일지가 있는데 우리가 작성하는 관찰 일지는 활동 위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성 아이들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을 만나니까. 이 아이의 밥 먹는 행동만 봐도, 얘 좀 이상한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교사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단을 내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언어적으로 조금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린이집에서 월별로 혹은 제대로 된 검증된 도구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어머니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지도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가실 때 가셔서 이 부분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검토를 받으시고 그 부분에 저한테 담임인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전문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시기에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 거죠. 어머니 얘 좀 다른 애에 비해서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단으로 내리는 판단이에요. 우리는 근데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한테 설명할 때 걱정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다른 애들은요, 이 정도 말은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하면 부모님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과 달리 부족하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거는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정말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그래요? 할 수 있지만, 기분 나빠한다면 다 알아요. 아는 거예요. 한두 번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발달일지 언어일지는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사용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는 도구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발달일지 들어가서 아이를, 여기 보면, 수정해 보면, 여기, 아이를 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22개월, 23개월 체크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1년에 한 번이에요. 돌 때, 두 돌 때.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매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 이 아이에 대한 발달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체크하면 이렇게 한 종이의 페이퍼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을 때, 얘 돌인데 내가 한번 해볼까 한다든지, 정말 이 아이는 두 돌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돌쟁이 아이들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요거 발달,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 이 두 개는 검증된 도구예요. 부모님한테 말씀하셔도 저희도요, 어머님 영유아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어머니께서 좀 있으면 영유아건강검진 가시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기분은 나쁘지만 선생님의 염려하는 부분을 더 높이 평가해 줄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부모님의 문진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대부분 양호, 양호 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요. 엄마들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되게 걱정이 많은 어머님을 빼곤 대부분 잘한다, 잘한다 해요. 그러면 의사는 그 문진표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똑같은 거, 우리가 발달 체크, 신체 발달 체크, 혹은 언어 발달 체크, 저희 똑같은 거예요. 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어머니 한번 보시고, 어린이집에서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면 아이들 영유아 건강검진 체크리스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이거 안 된다는데 의사 선생님 어떤가요? 하고 한 번 더 의뢰를 하겠죠. 그럼 의사 선생님 또 한 번 더 꼼꼼히 보고요. 정말 정말 그렇게 전달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추적 검사를 요함이라고 체크를 많이 돼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들의 발달 중에 상위 발달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 선별 도구예요.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빨리 적게 빨리 발달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어? 얘 아직 36개월 미만이면 아직 체크하기 좀 애매한데 그래도 다음에 올 때는 언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겠다고 언어 검사 추적
언어 발달 추적 검사 요함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더라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더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선생님의 언어 검사 도구와 발달 검사 도구는요. 언어 검사 도구와 발달일지는 관찰지 제하고 발달지가 언어일지는 1년에 한 번. 그러면 아이마다 1년에 한 번이 다르겠죠. 3월에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돌 때, 두 돌 때, 석 돌 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면 이거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신뢰도가 조금 높은 검사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또 이거를 판단을 많이 하고 부모님한테 상담을 많이 이끄는데 그랬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왜냐면 다른 검사 도구도 있지만 그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여기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한 종이로 나올 거야 페이퍼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 체크리스트 똑같은 거 할 거야. 그걸로 이렇게 아 제가 체크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님도 한번 다음에 영유아 건강 검진할 때 이런 거 한번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그럼 관찰지는 어떻게 적느냐? 관찰지 원화 등록했죠. 원화 등록했죠. 그럼 관찰지 들어가요. 관찰지 들어가면 저는 82개를 적었어요. 82개. 22년도부터 적었으니까 얼마나 많으니 적었을까요? 그죠? 82개 적었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또 하는 질문이 여기에요. 여기에 아이 이름을 적고요. 검색을 아무리 눌러도 관찰지 뜨라는 데가 안 떠야 하는데 아까 제가 82개에서 10개를 줄여드렸죠. 왜냐하면 한 반에 최소 3명부터 15명 이상의 반을 맡으니까 선생님이 한 달마다 쌓아내야 하는 관찰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관찰일지에서 아이당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관찰일지는 어떻게 적냐면 여기에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셔야 돼요. 관찰일지 등록.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아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김희주. 김희주 아이를 적을게요. 자, 그런데 24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24년.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25년도 처음 사용하면요. 26년 12월, 26, 27년 2월까지는 자료가 보관되고 있어요. 출력하고 관찰일지나 보육일지 이 정도는 1년 정도만 보관하면 되거든요. 이 자료를 얼마든지 좀 수정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년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거 수정할 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보완해야 할 것이 있을까 봐. 그래서 24년도부터인데 이걸 25년도 3월로 이렇게 달을 체크하고 우리 반 아이가 아까 내가 원화 등록했던 아이가 튼튼반이고 개월 수가 맞고 담임 선생님 이름이 맞고 남자가 맞는지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원장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원장님이 원화 등록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로그인해서 원화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5개 영역으로 줄어들어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5개 영역, 그리고 제가 챗GPT까지 넣어놨어요. 자, 이제 이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잘 보세요. 3월이 진짜 중요해요. 3월에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작성하고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체 운동 건강에는요, 신체 활동 즐기기와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다 수준으로 나눠놨어요. 이거 하나씩 클릭하면 0세는 이걸 할 수 있고 0일세, 0세는 거의 6개월이라고 보면 되고 0일세는 6개월에서 1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0일세, 1세, 2세, 3세. 3세는 만 3세 수준이에요. 2세 중에요. 거의 12월, 1월 되면 만 3세 수준까지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만 3세 수준까지 이 감각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다 나눠놨어요. 오늘 어떤 선생님이 원장님 문의 주셨는데, 저희 원에 4, 5개월 된 아이, 6개월 미만에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 근데 그 아이는 무조건 0세 수준일 거예요. 0세 수준이니까 지금 3월 기준이라면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무조건 0세 수준일 거예요. 걔는. 자, 그래서 그 아이는 0세 수준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 41개월 되는 아이, 뭐 다른 개월수 되는 아이, 41개월까지는 아니겠죠. 제가 이 개월수를 계속 수정을 안 해서 그 아이 오류를 잘못해서 뭐 20 몇 개월 되는 아이 보면 이 아이가 만 1세라고 해서 1세 수준의 행동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맨 처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영역별로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나? 이거는 해. 이거는 못해. 그럼 이 아이는 이 수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월, 첫 달. 첫 달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월 첫 달. 이렇게 쭉 보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뭐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고 매번 언제든지 나랑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면 이 아이 수준이 맞는 건데 가끔 한다면 이 아이의 맞는 발달은 아닌 거예요. 가끔 어떻게 해내는 건 우리가 그 아이 발달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선생님들이 후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달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하니까 그래서 보시고 이 아이는 이 수준이 맞는 것 같아. 이 아이는 이 수준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손쉽게 이따기도 보면 이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아이가 유아반이 되면 양치를 잘할 수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수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우리 반 아이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첫 달만 그래요. 왜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면 이 아이가 이걸 하는지 잘 몰라서요. 어떤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런 걸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읽어보고 제가 많은 교사들 만나고 보면 교육을 가면 어떤 선생님 읽어보지도 않고 얘 이거는 해요. 진짜 이거 해요라고 해서 빨리 판단하는 선생님이 한 게 어떤 선생님 얘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 잘 모르겠네 하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선생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데 가끔 선생님들이 요거 내용을 보고 이거 어려워요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내용. 근데 내용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 반 아이는 지금 이걸 하는데 이 영역에서 어떤 거에 체크해야 되나요는 1대1 문의 남겨주세요. 그건 선생님이 공부해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 수준인지는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변별력을 잘 모르신다는 건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쫙 읽어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한번 쫙 해볼게요.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마 한 아이 3월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하시면 됩니다. 4개월, 6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영세 수준일 거예요. 무조건 영세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만 1세 아이들이라고 1세 수준이 아니에요. 영세 수준도 있고 0세 수준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정말 다 달라요. 이걸 할 수 있다, 못한다 하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우리 아이들 사이트, 어플이 아닙니다. 사이트로 접속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출근할 때 좀 교통 체증이 있는 선생님은 이렇게 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출근할 때마다 조금 오늘은 한 명 한 명 해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한다든지 3월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항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한번 쫙 해볼게요. 3월 거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좀 지금 읽어보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사진도 있죠, 사진. 사진 같은 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 거니까 키존 때 사진 있을 거예요. 그 등록에 이건 핸드폰으로 다 돼요. 등록해서 제가 바탕화면에서 사진을 몇 개 해놨거든요. 1번도 넣고, 1번 넣고, 2번 등록해서 2번도 넣고, 3번도 넣고, 사진이 세로로 긴 거 아니면 비슷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들어가요. 4번도 넣고, 5번도 넣고, 자, 이렇게 됐죠. 영역별로 사진도 넣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체크했는데 여기는 뭘 들어갈까요? 했을 때요. 여기는 많은 내용을 넣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는 뭘 들어가냐면 3월에 정말 이 아이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자, 오늘 한 명 생각이 나면 나 이 아이 작성해야 되겠다. 이 아이 특이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적응 기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3월에 적응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도 돼요. 이제 적응 일지와 관련된 거는 기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겠지만 적응 일지는 체크하지 않아요. 그건 관찰 일지하고 똑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적응과 관련된 걸 적어도 돼요. 만약에 3월 4일 부모님과 등원. 적응.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뭐 5일경 점심 먹음, 7일경 헤어질 때 움, 울음, 10일경 낮잠 시도. 이렇게 이 아이 여기 체크리스트에 없는 항목이잖아요. 개별적인 거.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라고 했냐면 이걸 선생님들 챗GPT 돌려도 돼요. 자, 챗GPT에 복사하고 챗GPT 여기 있죠. 요 클릭하면 새로 페이지가 하나 열려요. 여기에 넣고
넣고 뭐라고 하냐면 3월 관찰일지 작성 중이야. 두 줄로 문맥에 맞게 서술식으로 작성해줘. 키워드만 넣어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 메모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더 길게 적어줘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복사해서 여기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이게 저장을 하면 이제 3월 일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3월 일지. 자, 김희주아이 한번 볼게요. 김희주아이의 2025년 3월. 이렇게 작성이 됐죠. 자, 수정은 여기 안에 내가 체크리스트 하다가 뭘 빠졌어. 사진도 못 넣었어. 이 3월 거에 관련된 수정인 거고,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샘플이 보고 싶다 하셔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지는 고르시면 돼요. 이 표지 중에 디자인하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선생님들이 작성했던 내용들이 다 문장으로 나오죠. 이렇게 문장으로 다 나오죠. 모든 영역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이 총평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하게 되면 저는 웬만하면 PDF로 그냥 저장해 두라고요. 이거 출력해서 갖고 있을 자료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 김희주 아이 튼튼반 남자 담임교사 누구 해서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름까지 선생님 다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다 나와요. 사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PDF로 저장하셔도 되고 이건 출력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오늘 연의의 총평만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이건 선택하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월 거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3월 걸 작성했어요. 3월 거 작성하느라 선생님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게 어떻게 작성하자는데 4월 거. 지금부터 이제 4월에 해당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4월은요, 3월 걸 복사할 거예요. 3월 걸 복사할 거예요. 자, 복사할게요. 3월에 작성이 완성이 되어야 4월 걸 작성을 복사할 겁니다. 4월 작성 이제 4월로 바꿔야 되겠죠. 4월. 자, 3월 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3월에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가지고 와져요. 선생님이 3월에 작성한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작성해. 그러면 선생님들은요, 요 항목을 읽어보고요.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이 쭉 읽어보고 이번 달엔 이건 하던데 변화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번 달엔 이거 하던데 혹은 아니야. 이 의사소통 영역은 저번 달이나 이번 달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하실 수도 있고요. 사회관계형도 보면 그래도 어린이집 와서 친구들하고 노니까 이런 거는 좀 잘하던데 순서를 모르다가 선생님이 알려줄까 이런 거 하던데 변화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거의 1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해줘? 매달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되는 걸 체크하다 보니까 이 표준보육 과정 범주를 딸딸 외우게 돼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에 특이사항을 작성하시면 되죠. 특이사항 그냥 키워드 작성하고 챗GPT 가서 하셔도 되고 기술을 잘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글쓰기 잘하는 거. 그거 간단하게 한두 줄만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면 4월 관찰지가 작성이 된 거예요. 자, 4월 관찰지 됐습니다. 그럼 5월은 어떻게 될까요? 5월도 복사해서 5월 거 작성하고 또 쭉 읽어보는 거야. 아, 이것도 이제 이거 잘해. 아마 한 항목당 한두 개는 항상 아이들의 성장이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걸 보고 지원을 해주니까. 성장이 좀 일어나고 한두 개, 한 영역에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2달까지도 그대로 갈 거야. 그런데 6개월 이상 모든 영역이 지속이 된다? 그럼 선생님 그냥 복사해서 계속 그대로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변화되는 것 항목을 쭉쭉 보시고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우리 아이 잘하는데 내가 해봤더니 이것도 잘하던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역별로 세부 항목들이 다 있으니까 해당되는 거를 체크하고 또 5월 총평 이렇게 달달 변화 조금 일어난 거 아니 특이사항 정도만 작성을 하면 자 그러면 선생님이 3, 4, 5월이 제가 좀 전에 다 작성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요. 첫 달은 정말 이 아이의 기본적인 데이터니까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나는 이 부분 모르겠다면 시켜보세요. 아이를. 하는지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안 된다면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만 3세 아이더라도 만 2세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시고 나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우리 반 아이를 뭘 체크해야 되겠지 모르겠다면 여기 밑에 1대1 문의 남겨주세요. 저는요, 우리 반 아이가 이런데요. 언어 영역에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교에서 뭘 체크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면 제가 그럴 경우에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좀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3, 4, 5월 거 제가 지금 작성을 했죠. 하나이니까 작성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3월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4월 작성하고 5월 작성하는 거는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그냥 선생님이 그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안다면 1분이면 끝나요. 관찰지는 1분이면 끝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3, 4, 5월을 꼼꼼하게 저번 달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고 저번 달 걸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냐면 왜냐면 발달 변화를 알기 위해서요. 3월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4월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5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1학기 총평 어디로 가느냐? 관찰 노트에 가서 맨 밑에 통계 그래프가 있어요. 이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면 김희주 아이가 있죠. 김희주 아이의 통계를 보고 25년 제가 3월부터 25년 5월까지 작성을 했죠. 5월까지 작성한 거 한번 3개월을 볼게요. 6개월, 7개월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예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개월이니까 이렇게 되고 6, 7개월이면 더 변화 곡선이 더 높겠죠.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누적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도 있고 드래그 해도 돼요. 드래그 해도 돼요. 복사해가지고 이 챗GPT 들어가가지고 3월부터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좀 문장으로 서술해줘 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거는 구간 검색할 때마다 달라요. 지금 저는 3개월 했으니까 역순으로 나오고 6개월, 7개월 하면 선생님이 한두 줄한 게 여기 나와요. 다만 주의하실 건 요 칸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요 칸을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부모 상담할 때 3개월 가정은 상담을 안 하겠죠. 뭐 보통 4월 말쯤에 한다고 해도 한두 달 이렇게 하겠지만 부모 상담을 할 때 만약에 PC를 펴 놓으신다면 아이의 두드러진 발달 변화가 중요하니까 요것도 체크가 되거든요. 만약에 뭐 신체 운동이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한 건 사회관계 영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회관계하고 의사소통은 항상 같이 맞물려서 성장을 하거든요.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 영역을 중요하다는 걸 좀 언급하고 싶으면 이 두 개만 표시를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 이 두 개만 보시고 어머니 요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어가는데 다른 거는요 어머니 보면 되게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가정에서도 좀 부탁드려갖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체크하는 대로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하나하나 PC, 노트북 해놓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프린트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했다면 여기 사진이 나오겠죠. 사진도 나오고 이거 프린트하면 이 표지도 또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 개의 표지를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표지에서 요거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 우리가 매달 매달 작성하고 선생님이 1학기 총평을 정말 간단하게 그간에 작성했던 걸 통해서 간단하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 학부모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변화는 있어야 되겠죠. 변화 차트는 제가 앞에 작성한 걸 한번 보고 해볼게요. 변화 차트는 김희주아의 제가 예전에 작성한 게 있으니까 24년 제가 3월부터 작성한 샘플이 있거든요. 3월부터 7월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내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발달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발달은 퇴행되지 않아요. 유지는 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걸 쌤이 체크를 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내려가게 했어요. 자, 이런 발달 변화를 뭐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발달 변화를 우선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드래그해서 쭉 작성한 걸 드래그해서 요 문장, 요 문단 안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되고 자, 이 출력한 이 프린트한 이 자료도 부모님 상담할 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기관을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 뭔가 검증된 전문적인 어떤 자료 가지고 설명해 중요하니까 이 자료 있어야 되겠죠. 이 자료 있지만 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 만약에 제가 김희주 아이의 5월이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다라고 하면 사진이 여기 없으니까 3월 걸 할게요. 3월에 있는 이 최근에 작성한 관찰지도 출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4, 5월에 좀 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데 6월에도 많이 하고 저는 6월을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4월에 부모 상담을 한다면 4월에 작성된 관찰지 있어야 돼요. 요거 자료. 왜? 부모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항상 기관에 와서요. 선생님 잘 지내요. 근데 이거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지내나요?
여기 보면 제가 표준부가정 범주 중에요. 이 아이는 발달이 미약합니다는 다 뺐어요. 부정 용어는 다 뺐어요. 그래서 선생님 체크하면 체크한 대로 이걸 할 수 있고요. 시도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로 다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발달상 미흡하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도움을 잡아서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가끔 범주에 보면 여러분이 발달 범주에 보면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당연히 미흡하죠. 근데 교사의 도움을 하고 있으면 다 바꿔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 부모님한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의사소통 영역에서 난 좀 더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뭐 모방한 듯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원래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요것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 선생님이 형광펜을 쫙 그으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를 음절로 소리 내보는데 이 음절의 소리는 이런 걸 낼 수 있고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연령대에 맞는 활동입니다. 혹은 어머니 이 연령대보다 더 나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만 3세 아이들이 이런 수준의 활동을 하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랑 1학기 배부자료 할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린 건 최근에 작성한 관찰일지랑 부모님의 1, 2학기 총평 있죠. 그 총평 자료를 하면 10장 정도 돼요. 10장 정도 해서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작성해야 될 생활 기록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 기록부 이렇게 출력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어, 여러분이 사용법 강의와 더불어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관찰일지 작성하고 발달일지 언어일지 1학기 총평. 그런데 원장님께서 체크할 것들이 있어요. 원장님은요, 아까 작성한 거 있죠? 작성한 거에서 관찰 노트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작성한 관찰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담임교사 이름 다 달라도 다 볼 수가,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네. 내가 이걸 좀 바꿔줘야겠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 왜 이거 체크 안 했지? 하고 선생님을 원장님 관찰자 아직 안 했더라고요.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출력도 하고 수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원장님께서 체크할 게 있어요. 아까 총평에서 보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요. 아이들은 완만한 곡선을 이거는 거의 1년치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완만한 곡선을 이룬데 가끔 어떤 선생님이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삐뚤빼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발달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자료가 기초가 되고 복사해서 변화되는 걸 체크하고 변화되는 걸 체크하고 이게 기초적인 공식인데 이 선생님은 매달 다시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의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관찰일지 기록 방식이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미약할 수가 있어요. 이 선생님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이거 너무 넘나들죠. 이때는 기분이 좋았나 봐. 이 점수 후하게 주고. 이때는 점수 내려오고. 평소에 작성한 선생님도 이렇다고요. 체크리스트를 똑같이 작성해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3월에 기초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내가 중간에 들어와서 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선생님 매달 다시 쓴 거예요. 힘들게. 너무 힘들 텐데. 그러면 이거는요, 어떠한 발달 변화를 읽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께서 체크할 건 요겁니다. 요걸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학부모 배부 자료 출력하는 건 1학기, 2학기 혹은 상담할 때는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딱 출력하시면 되고, 제가 아마 4월에 중순쯤에는 부모 상담을 어떻게 할지 요 자료를 토대로 우리 원에 좀 언어가 좀 떨어지는 아이, 떨어지기보다는 좀 언어 발달이 조금 더딘 아이,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아이는 어떻게 상담할까 이것도 안내 드릴 거예요. 요 내용에서 요 파트에서 부모님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입교사 등록하는 것, 선생님이 바뀌었을 때 수정해서 하는 것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 반에서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일어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동이 반이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원장님께서 여기 보면 원화 등록에 들어가면 원생관리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이 다 있는데 왜 통합반 하다가 원화무지 또 돼서 원화무지 돼서 얘는 입안했고 이 한 명은 이제 1, 2사 통합이니까 이사이는 저기 가도 되겠다 하고 조금 분만이 될 때가 있죠. 그때 아동을 다른 반 선생님한테 옮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 계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정보가 어떤 것도 제가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인지 개월수가 맞는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아이 반이 바뀐 게 3월에 시작해서 한 한두 달밖에 안 됐다 하면 선생님이 반이 바뀌면 그 전에 선생님이 썼던 걸 토대로 3월 걸 좀 다시 한번 써보세요.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런데 한 1학기가 지났잖아요. 1학기 기준으로. 1학기가 지나서 방구성이 됐다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1, 2학기 총평 있죠. 통계에 들어가서 총평을 나타낼 때 쓰는 데이터거든요. 월별 출력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적된 자료를 사용해야 또 복사해서 쓰고 복사해서 쓰니까. 그랬을 때 1학기 기준이라고 하면 1학기 조금 넘었다. 혹은 아이가 수료하기 전에 몇 개월밖에 안 됐다면 기존의 선생님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생님 계정을 쓰는데 1학기 기준으로 딱 떨어지게 1학기 기준으로 반이 바뀌었다면 다시 이 선생님이 원화를 등록하고 1학기 기준 이전의 선생님 자료를 통해서 관찰 총평을 1학기 총평을 작성하고 그 선생님이 담임이었으니까 근데 2학기는 선생님이 다시 새로 반을 맡은 선생님이 다시 원화 등록해서 2학기 기준 다시 써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1년의 발달 변화는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하진 않아요. 1학기 총평, 2학기 총평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개월수마다 어떤 게 좀 더 쉬운 방법인지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돼요. 1대1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하실 때는 제가 좀 더 빠른 방법 혹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장 중간중간마다 좀 문의가 오는 게 아동이 반이 바뀌었을 때 애동을 옮길 수는 못 옮겨요. 여러분이 아이들 계정을 본인에게서 계정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계정으로 만들면 옮길 수 있지만 아이들이 다 동의서 받아야 되고 이 개인정보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니까 알 수가 없고 새학기 반이 바뀔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3월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이 다시 원화를 등록하는데 아까 신입 선생님들 저는 원화 등록이 안 되면 앞에 선생님들이 반이 바뀐 아이들을 이제 삭제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관에서 맥시멈으로 쓰고 있고 삭제 처리 안 해서 기존의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반이 아닌 애들을 삭제 처리를 하면 관찰일지 다른 건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어요. 아동만 삭제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이제 교사일지 원장님이 다 관리하실 수 있어요. 수정 다 하고 원장님이 수정한 부분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사용법 강의랑 그다음에 그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적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생님이 관찰지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잘 쓰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업무를 줄인다고 쉬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돼야 돼. 어떤 게 기준이 되냐면 영역별로, 최소 영역별로 어떤 범주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요 정도 쓰는데 시간이 이건 엄청 10분의 1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두 줄 쓰는 방법, 한두 줄은 아니겠죠, 설마, 그죠? 한두 줄이 아니라 한 다섯, 여섯 줄, 한 아이당 다섯, 여섯 줄 쓰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3월 기준일 거예요. 근데 4월, 5월, 다음 달 복사해서 쓰고 변화되는 걸 체크하고 선생님이 매달 변화하는 것을 영역별로 체크하면서 좀 외워나가고 아이들 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방식을 시간이 10배 이상 더 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만큼 작성을 하시려면. 그래서, 뭐든지 시도하려면 처음에는 이런 도구가 너무 재밌는 분이 있지만 도입할 때 뭔가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는데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기록해서 부모님 상담을 잘 이끈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전문적인 인정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당연히 잘 보고 예뻐하고 이런 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 나도 모르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잘 캐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해 줄까? 라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모 상담이 좀 어려운 선생님,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돼서 혹은 너무 오래 쉬어서 관찰일지 적는 것도 힘든 선생님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쓰게 하시고요. 관찰일지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러한 도구 쓰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잘 적어 내려간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시겠죠? 근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유아반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15명을 적어야 되니까. 빼달 이렇게 어떻게 적어서
제가 15명 줬는데 15명 아니라 20명도 많더라고요. 유아반 선생님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기존 했던 방법의 한 10분의 1 정도 시간이 많이 단축은 되는데 정확한 아이들의 그 잣대로 기준점으로 체크가 잘 되고 그 문장으로 잘 구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사용법과 앞으로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작성할 때는 이러한 목표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를 전달드렸는데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궁금한 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이 엄청 빠르지 않았어요? 그 아까 목소리 크다 선생님 괜찮았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개인적으로 1대1 문의 주시면 됩니다. 18일 내일 5시에도 똑같은 내용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녹화본 올려드리니까 녹화본 보셔도 되고요. 바쁘면 아니면 직접 오면 나는 라이브가 더 좋아. 아니면 나 이거 궁금했는데 질문해야지. 아까 같은 선생님처럼 저는 왜 원화 등록이 안 될까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왜 선생님 관리가 안 보일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라이브에 질문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러거나 우리 단톡방에서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되고요. 25년도부터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더불어 교육부로 우리가 소속이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뭔가 그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을 텐데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매달 부모 상담 기록까지 적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개별적인 내용이라 개별적인 내용이야.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는 문의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부모 상담 했던 거 적으라면 그럼 또 다시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이 자료를 토대로 부모 상담 일지를 어떻게 적어 내려가야 되는지, 그거는 부모 상담 기간에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할게요. 그거 막 너무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요 토대로 어떤 자료 있어야 되는지, 그건 한번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우선 한 번 더 고민해요. 이거는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 부모 상담 이거 배부자로 했는데 그걸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몇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교육부로 부처로 통합이 되고, 그러면 가장 좋은 모델링은 병설과 그 단설 선생님들,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이 하는 형태가 가장 좋은 모범이에요. 그죠? 어떤 아이는 그 단설이나 유치원에 가서 이러한 상담도 받고 제대로 된 관찰 기록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이거를 제대로 관찰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는 아이는 교육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더불어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매달 교육을 통해서 표준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하세요. 혹은 상담할 때 이렇게 활용하세요. 혹은 활동마다 우리 영역별로 활동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연계성 있는 강의들을 매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녹화본도 올려드릴 테니까 좀 꾸준한 교육으로 1년 동안 지금까지 관찰지 적었던 것보다 좀 더 쉬워지네 라는 것에 너무 목표성을 두지 말고 1년 동안 나는 정말 관찰 일지를 제대로 해서 아이들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라는 것에 좀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새아가 앉아서 꽃블럭 판에 꽃블럭을 꼽는다. 꽃블럭이 점점 높아지자 일어나서 쌓는 교사가 우와 우리 새아가 쌓은 꽃블럭이 새아 앉은 키만큼 높아졌네요 말하자 새아가 엉덩이를 흔들며 박수친다. 교사가 새아 키만큼 높이 쌓아볼까요? 말하자 새아가 본인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꽃블럭을 더 꼽는다. 박수치면 된다. 이걸 적으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관찰일지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달을 대표하는 발달이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늘 하루 관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전에 비해서 수에 대한 키만큼 높아졌다라는 거는 키만큼 쌓을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까치발을 들고 높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요거는 단편적인 뭐 상황이 그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현상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적는 선생님이 진짜 많아요. 근데 못 적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적으면 정말 이게 의사소통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연탐구적인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신체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적용이 되었는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네. 그럼요. 일하기록은요. 작성 안 해도 돼요. 일하기록은요. 관찰일지 방법의 하나예요. 하나. 다양한 표지법도 있고요. 체크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도 평가 지표에도 보면 일하기록으로 적으세요 말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놀이 속에서 발현되는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한 거지 놀이하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분리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다 통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영역도 다 융합적으로 놀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기록을 안 적어도 돼요. 일하기록으로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하면 이걸 보시고 선생님이 뭐 어떤 걸 고민하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적는 오늘의 이 여섯 일곱 줄이 이 아이의 한 달을 대표하는 발달 특성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만 계속 적었으면 6개월을 선생님이 펼쳐놓고 봤을 때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봐야 할지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5개 영역의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았는지. 아까 제가 요 생활기록부 보여주면서 요 샘플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선 지원을 어떻게 주면 선생님 총평 있죠. 총평에. 총평에 보면 이렇게 지원해줬다 하시면 돼요. 3한 달을 대표했을 때 3월 몇째 주에 친구들하고 미는 아이들을 밀어서 내가 친구는 미는 거 아니야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3월 말 정도 됐더니 혹은 4월 정도 돼서 4월 됐더니 아직까지도 친구들한테 밀려는 행동을 보여서 아니야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꼭 계속 지원해줬다. 총평에 적으면 돼요. 아까 총평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 한 아이를 어때?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에 뭐뭐 하였다 대화차는 없어요. 대화차를 했을 때는 그 대화에서 뽑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발달 단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대화였다면 뽑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제가 관찰일지 그 컨설팅을 많이 가면 관찰일지 컨설팅은 아닌데 그냥 기관에 가서 관찰일지를 한번 봐달래서 보면 이런 선생님과 나눈 대화체를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그게 정말 이번 달에 이 아이를 대표하는 관찰 기록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대화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떠한 소통이 안 되었는데 내가 이게 뭐야 하면 그 단어를 내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작성하는 방법이 단순히 오늘 하루 5분 놀았던 이 과정을 기록한다? 그거는 한 달을 대표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매번 그렇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계획을 하시고 작성을 하셨다면 앞으로 큰 틀을 본다든지 한 달의 체계를 본 때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예를 든 건 앞으로 선생님들이 관찰지 작성해야 하는 방법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안이 많이 오거나 지도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생활기록부 형태로. 아이들의 여기 보면 5개 영역이 기술이 되어 있고 추가하는 인간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걸 병설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에서도 녹아내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 과정과 관찰과 기록, 부모 상담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관찰일지는 따로. 관찰일지 잘 적는 선생님 이거 부모 상담에 끌어다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관찰일지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이거 뭔 적었던 내용인가 너무 부끄럽다 하시면은 선생님이 더 연습하고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일상과 놀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한 달을 쓸 때 이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 한 달에 한 번 쓸 때 일화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체크리스트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관찰일지의 방법이 많으니까 영상 표지법으로 하셔도 되고 다양한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거죠. 체크했을 때 이 온전한 한 달의 발달이 잘 담아내는지 그걸 원장님은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걸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라고 한번 되물어 보셔야 돼요. 선생님, 원장님, 전에는 이걸 못했는데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학기 초에 이걸 못했는데, 혹은 3월 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체크할 때 말해야 하는, 이건 주기적인 게 좋아요. 주기적인 거. 선생님이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한 거 한 달이란 텀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3월 첫째 주에 하고 4월 말에 하면 두 달의 텀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월초에 하는 게 좋아하면 월초에 하시면 돼요. 매달 월초에. 근데 나는 월말에 하는 게 좋으면 월말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선생님의 주기적인 체크를 하시면 돼요. 기간. 근데 어떤 딸은 나 귀찮으니까 월초에 다 해야지. 어떤 딸은 월말에 해야지. 이거는 주기적인 일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주기적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6개월을 봤을 때, 월마다 체크했던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 분석을 할 수가 있나? 그럼요, 주기적인 체크가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아마 관찰일지 그 개편대 교육과정이나 이전에 지표받은 주기적인 일정,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체크. 그래서 그런 주기적인 월말에 하던 중순에 하던 꾸준히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15일에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15일에 하면 최소 20일 사이에는 하던지 월말이 되면 간격이 너무 많이 넓어지는 거여서 주기적인 보통은 선생님 월말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말에 하면 다음 달에도 월말에 하시는 거 주기적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이거 우리 아이들 아니더라도 관찰일지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들이 평가제 기준만 아니면 돼요. 평가제에서 이걸 보니까 해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성장하고 교사로서 좀 더 나은, 어제보다 나은 교사가 되려면 뭘 업무를 잘해야 될까라는 것을 조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찰일지는 이러한 생활기록부 형태로 작성하려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영역별 어떻게 돼? 요거 해설서하고 요거 저는 이제 PDF 다운받은 게 있는데 2004년이나 2003년이나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요거 한번 저희가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목표성을 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되고요. 이건 안 돼요. 그건 없어요. 선생님이 온전히 중요성을 가질 거는 내가 기록한 것이 한 달에 이하의 특징을 잘 담아내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기록하면 절 쪼개서 해도 돼요. 어떤 데는 대화 나누는 거 해도 되고 어떤 데는 행동을 적어도 되고 그러면 한 달을 통찰해서 또 통계를 적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적은 거면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야 돼요. 내가 작성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지 체크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체크하시고 총평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달의 특이사항 정도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학기 말에 총평에는요, 5가지 영역의 내용이 나와야죠. 기본생활 습관, 기본생활 이제 없어졌죠. 신체 발달 영역은 이런 게 아니고요가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1학기에는 이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보면 네, 종합적으로 요거는 여기에도 있어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여기도 표준 그 평가제 지표에도 보면 연이해 이상의 아이의 발달 변화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다 있어요. 표준과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관찰 기록, 개별 평가는 누적 수집하여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5개 영역 내용이 포함되면 좋죠. 포함되고 발달 변화, 어떤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1, 2학기 총평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적어야 되죠. 근데 단순히 1학기 총평에도 또 한 번의 관찰 일지를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3월에서 7월까지의 관찰 적은 걸 쭉 훑어보시고 수기로 적으셨다면 쭉 훑어보시고 어떤 변화 3월엔 이걸 못했구나 얘가 5월 정도 되니까 이걸 하네 라고 하면 이 아이는 3월에는 이게 부족했는데 5월 정도 되었고 또 아직까지 이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조금 잘 나누어서 서술을 잘 하시면 돼요.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다 적는 분들은 많이는 없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영역을 나눠서 적던지 통찰해서 적던지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 외에 궁금한 거 개별적으로 문의 주셔야 되고요. 강의가 이제 새 학기니까 이제 조금 한숨 돌릴 때 됐으니까 내일 5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 똑같은 내용을 잘 못하는데 큰일 났네요. 5시도 하고 24일 1시도 이렇게 하니까 녹화본 오늘 녹화하는 거 정리해서 전달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뭐 5시 는다든지 우리 선생님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선생님 전달해 주셔도 돼요. 아마 녹화본 들으라고 들으면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냥 이거 5시 하니까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관찰일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적어야 하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암암리에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목표는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교육 과정을 잘 알아야 되니까. 월 총평마다 5개 영역을 짧게나마 해석하면 되나요? 하셔도 좋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죠. 네, 이렇게 적으려고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은 3월부터 7월까지 나왔던 게 3월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5개 영역을 매달 매달 하고 있잖아요. 영역을 하고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네. 그렇게 하면 네, 더 좋죠. 이왕이면 모든 걸 영역을 통찰해서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수기로 적으실 거면 요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아이들의 특성, 그다음에는 뭐 5개 영역 기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거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선생님들 보시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게 적어야 하는 게 맞구나. 좀 연습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는데 이런 것들 요 2가지 방법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5개 영역은 이제 매달 기술하는 거. 그래서 1, 2학기 총평은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질문 많아도 돼요. 괜찮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게 궁금할 거예요. 내일 교육을 들으려고 하면 줌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거 뭐 공유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반은 주무시겠죠. 피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뭐 개인톡 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거는 단톡에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단톡에서 받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받지 않는 질문. 받지 않는 질문은 평가제 질문 잘 안 받아요. 평가제 질문에서 이런 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철학적인 거. 선생님이 해야 될 당위성. 이런 걸 질문하셔야 돼요. 평가제에서 이거 보나요? 안 보나요?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엄청 뾰족하게 답을 해요. 평가제 때문에 선생님 반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평가제 관련된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 발달. 부모님께서 이렇게 적응할 때 이런 걸 궁금해 하는데 저는 어떻게 답하면 좀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발달이나 관찰과 기록. 그 외에 우리 아이들 1대1 문의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은 거기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이라고 하면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관찰 기록 형태든 상관은 없어요.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원장님이 조금 더 이 선생님들이 발달에 맞춰서 잘 적을 수 있도록 체크하고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화 관찰 기록을 하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 단편적인 것만 적어요. 이게 정말 이 한 달을 대표하나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일화 기록을 잘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발달에 잘 맞춰서. 그걸 더 잘 적으면 좋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공부도 하고 표준볼 과정도 딸딸 외우고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